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3단원을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3단원부터는 2차 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므로 열심히 학습하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먼저 안내해 줄게요. 오늘 먼저 교과서 146쪽부터 147쪽에 나와 있는 한국 문학의 개념, 한국 문학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한국 문학이 어떠한 특질을 보이고 있는지를 학습한 다음에 국수, 백석의 시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입니다. 교과서는 146쪽입니다. 교과서 146쪽에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이라고 해서 먼저 한국 문학이 무엇인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한국 문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이 사상, 그리고 정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학으로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언어를 사용해서 이러한 언어 예술의 총체라고 하는 게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문학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구비 문학 그리고 한자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국문으로 기록되었던 기록 문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비 문학은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입말로 전승되었던 문학이에요. 문자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삶과 체험을 오랫동안 담아온 문학이 구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비 문학에는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을 다 설화라고 해요. 그리고 민요, 판소리 이런 것들을 다양한 역사적 갈래를 낳으면서 구비 문학이 발달했고요. 이러한 구비 문학은 후에 소재나 양식, 상상력 측면에서 기록 문학에 풍부한 자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록 문학은 무엇일까요? 한글로 기록된 국문 문학뿐 아니라 한자로 기록된 것까지도 우리가 기록 문학으로 포함하고 한국 문학의 개념 안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글이 없었을 때는 우리의 민족의 사상, 정서 이런 것들을 한자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한자로 기록된 한문학까지도 우리의 문학의 범위 안에 넣고 이런 것들을 기록 문학 안에 넣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문학은 어떤 것이 있냐? 한문으로 쓰인 시, 소설, 수필을 말하는데 여러분, 일반 평민 계층은 농사 짓고 이렇게 살기 바빠서 한자를 배울 시간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문학은 주로 양반이나 중인 계층이 창작하고 그것을 향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어요. 국문 문학에는 향가, 시조, 가사, 국문소설 이런 다채로운 역사적 갈래를 선보이면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점차 한국 문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문학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고 또 어떠한 특질을 보이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비문학, 한문문학, 국문문학의 세 영역 아래 다양한 역사적 갈래로 전개되어 온 한국 문학은 먼저 첫째로 주제와 정서, 그리고 둘째로 사상, 셋째로 형식 등의 측면에서 그 고유한 문학적 전통, 쭉쭉 이어져 온 그런 전통과 다양한 특질을 형성해 왔는데요. 먼저 주제 및 정서상의 전통과 특질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한과 신명의 정서, 우리가 막 가난에서의 한도 있고 이별로 인한 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내적으로 사겼던 게 한이라면 이러한 응어리졌던 감정을 흥겨운 신이나 멋 등으로 표출해내는 게 신명이었는데 이런 한과 신명의 정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국 문학의 주제 정서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웃음으로써 긍정적인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해악 그리고 비판적 웃음을 사용해서 부조리한 현실이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는 풍자 그리고 조화 속에서의 변형 추구 공동체의 문화를 중시하는 것 이런 거 모두 다 주제나 정서상의 전통과 특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면에서는 어떤 전통과 특질이
특질이 있었냐면 뭐 무속적 세계관, 뭐 우리가 무녀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에서는 할머니가 뱀이 오는 걸 보고 삼촌이 왔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제사 같은 걸 지내면서 머리카락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속적 세계관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충, 효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유교 그리고 불교, 도교의 정신 이런 것들이 모두 사상 면에서의 전통과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 면에서에서도 또 전통과 특질이 있어요. 19체 향가, 향가 중에서도 10행으로 된 향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뭐 9행, 10행을 낙구라고 해서 그 낙구의 첫머리에서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한다 뭐 이런 것들 다 형식 면에서의 특징이고 뭐 고려가요, 시조, 가사, 민요 이런 것들에 나타난 율교적 전통 이런 것들 다 형식 면에서의 전통과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 155쪽에 나와 있는 백석의 국수라는 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하기 전에 먼저 강의를 멈춰두고 시를 먼저 읽어보세요. 교과서 155쪽입니다. 시를 읽어본 친구는 시에서 모르는 말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단어는 대부분 백석의 고향인 평안북도 그 경주라는 곳의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방언이에요. 백석의 시는 여운왕골 쪽이라든지 뭐 다른 시들을 통해서도 이런 북한의 사투리가 백석의 그 고향 사투리가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향토적 정감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전에 공동체가 끈끈하게 유지되었던 것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그런 공동체적 삶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석이 창작 활동을 했던 그 1930년대 이런 때를 보면 여러분 일제강점기여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리고 또 백석이 고향에서도 살 수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백석은 이렇게 자기 그 지역의 사투리를 가득 담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민족이 지냈었던 그런 모습들을 뭐 명절의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오늘 배울 국수라는 시에서처럼 겨울에 국수를 만들어 먹었던 그러한 모습, 정겨운 풍경들을 제시하면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석의 국수는 1941년 문장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던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약해보면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밤에 조용한 마을에서 의젓한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시에서 국수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고향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국수를 먹는다는 것이 단지 이렇게 한 끼로 때우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의 정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를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사내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지금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에요, 여러분. 눈이 많이 왔는데 산에 있는 새가 그 평평한 땅에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여러분 그 눈이 많이 쌓이면 토끼가 깡충깡충 뛰는데 거기에 푹 빠져서 이렇게 천천히 숭덩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반가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국수입니다. 이 시에서는 국수를 이제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그 무슨 반가운 것 이것이 바로 국수이고요. 다음 볼게요. 한가한 아이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여러분 한가한 아이들이 그 국수에 넣을 꿩을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수에 김치 그리고 아이들이 잡아온 꿩을 넣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그 국수를 해주기 위해서 김치를 묻어둔 그 둑에 간다는 거예요.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끓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것도 국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이 국수를 해먹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도 있고 이 무엇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변형돼서 반복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반복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오랜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양쥐귀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사는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불이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선생님이 방금 읽은 부분은 메밀이 이제 국수가 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느 양쥐기, 그 햇볕이 많이 드는 그 양지 있잖아요. 거기 혹은 능달은 응달, 그 해가 들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 외달은 선생님이 여기에 잘못 쳐가지고요. 여러분 산 옆 은댕이에요, 여러분. 산 옆에 은댕이, 그 가장자리 일정한 크기의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 그러니까 양지, 응달 이러한 한쪽 밭에서 자라난 그 메밀이 하룻밤 뽀얀, 이제 그 걔네들을 수확했잖아요. 그러면 그 흰 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서 산멍에 같은 분틀, 이거는 뱀이에요, 여러분. 그 뱀 같은 그 분틀에서 이렇게 국수가 뽑아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밭의 메밀이 국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역시 다양한 이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서 그 접시기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각적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시각적 심상, 그리고 아까 본 부분에서 뭐 구수한 즐거움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뭐 후각이 될 수도 있고 미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그 국수를 만들어 먹는 과정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위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 이것 역시 국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주는 부분은 다 국수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열 간바람 속을 지나서 봄, 여름, 가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봄에서 가을까지 메밀이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봄에서 가을까지 메밀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자 여러분, 나면서 죽고 죽으면서 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반복을 하면서 마을이 오래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 국수가 마을 사람들의 꿈, 그리고 이런 마을 사람들의 오래된 공동체, 이런 꿈, 이런 것들을 지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수에는 되게 설화적 분위기까지 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붕의 마당에 우물둔덩에 지붕뿐만 아니라 마당 그리고 우물의 그 둔덕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이 하룻밤, 그러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그런 밤에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국수가 오는데 아베 앞에는 왕사발, 아빠는 엄청 큰 사발에 먹는 거예요.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설화적 분위기로 이제 국수를 나눠 먹는 오랜 전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 이건 역시 국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도 설화적 분위기를 통해서 국수를 나눠 먹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계속 되는데요. 같이 볼게요.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가 있는데 곰의 등에 엎혀서 길려놨대요. 그 먼 옛적 큰마니 할머니거든요. 할머니가 곰의 등에 엎혀서 길려놨대요. 그런 할머니가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그 지프로 만든 돗자리 같은 데에 서가지고 재채기를 하면 그 산 넘어 마을까지 들렸다는 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설화적 이야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곰의 등에 길려 나온 할머니 재채기를 하면 먼 마을까지 들리는 그런 신화적 그런 이야기, 그런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이 국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국수가 그 나눠 먹는 전통이 오래되었다는 걸 설화적 분위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1년의 내용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이렇듯 1년에서는 국수를 만들어 먹는 마을 사람들의 들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또 역시 국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번엔 감탄사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영탄법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했다면 이번에는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질문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 반복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제 국수의 의미를 점차 확장합니다. 이 반가운 것, 이게 무엇이냐?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국수를 상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북방 지역에서 먹는 국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동치미 같은 데 말아 먹는 그 슴슴한 국수라고 하거든요.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쭈가루,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냄새에 탄수 내음새에 또 수육을 삶는 육수급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그 삿자리 같은 거를 깔아놓은 그 방 쩔쩔 끓는 아루굿은 아랫목 같은데요. 이것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연에서는 국수의 재료와 특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담배 냄새에 탄수 냄새에 수육 삶는 국 내음새에 이런 식으로 후각적 심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각적 심상을 열거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국수를 먹는 방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국수의 재료. 동치미국, 얼얼한 댕축가루, 산권 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수의 재료와 이런 것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후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 마을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거.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국수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그러니까 꾸밈없이 담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담담한 것 역시 국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수가 단순히 먹는 음식으로서의 국수가 아니라 이 국수에 우리의 민족의 심성, 전통적 가치, 삶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3년은 국수에 깃든 민족의 심성 그리고 전통적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시는 국수를 만들어 먹는 사람들의 들뜬 모습을 1년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2년에서 이러한 국수의 재료와 특성을 묘사하고 3년에선 이 국수에 우리 민족의 심성, 전통적 삶의 가치가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국수가 먹는 음식으로서의 국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 전통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백석의 국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고향의 정겨운 풍경, 즉 국수를 만들어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이런 공동체적 삶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그때를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짜임 보면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연에서 국수를 만들어 먹으려는 사람들의 들뜬 모습, 흥성흥성 들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2연에서는 이 국수의 재료, 특성 이런 것도 동치미국, 얼얼한 고추 이런 것들,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고 끝에서는 국수에 깃든 민족의 심성, 전통적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징 보면 국수라는 음식을 소재로 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세계 이런 것들을 재현했죠. 그리고 풍성한 고향의 옛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 그 북한 사투리와 순 우리말을 감각적으로 구사해서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또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정감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수가 단순히 음식으로서의 국수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민족의 전통 그리고 민족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두 가지를 반복했는데요. 변형하면서 반복하고 있기도 했어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 무엇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친근감을 형성하고 마을 공동체의 오랜 전통을 강조하고 있고 이 무엇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의 형식을 반복해서 국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수가 우리의 민족, 심성, 전통적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수의 학습 활동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교과서 162쪽의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